공인노무사 산재보험 연구 포럼이 결성된 이래 두 번째 갖는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이용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조경태 국회의원님, 또 전병헌 국회의원님, 우리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이근덕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일정과 또 강의를 들어주실 우리 원정옥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혜 위원님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적절한 산재 보상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또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과 또 발제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인사 말씀에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은 이미 개정이 됐고 드디어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 중입니다. 4월 8일자로 입법 예고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 안에 사실은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노동부가 그 시행령과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고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이 진행되느냐를 결국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은 노사정 다 주체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노무 관련한 업무에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노무사분들, 그리고 각계 단체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여기서 충분한 논의와 우려사항과 또는 개진돼야 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입법 예고 기간에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실질적으로 정돈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뇌심혈관 관련한 근골격 질환과 관련한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요. 특히나 직업병과 관련한 입증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걸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걸음을 디뎠다는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차근차근 모이고 또 쌓여서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심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예, 정부가 업무 관련 질병의 기준을 확대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은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그 입증 책임을 우리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상 과로로 인정해주는 그 초과 근로 시간과의 관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는 주당 40시간 플러스 12시간에서 52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12주간 평균 60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음으로써 법과의 상충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당 60시간 평균 12주간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 수준에 맞느냐 하는 문제도 또한 논의해볼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의 경제 수준에 합당한 수준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한 뜻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33년을 노동운동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가장 주역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조건에서 세계적 수준의 중간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3, 40년 전에 배고픈 시절에서 벗어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6월 15일 날 장관 교수를 정책특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행령 산업안전보호 시행령 개정과 고시에 들어간 것들이 이제 같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아마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개정 입법 예고 등 시행령이라든가 이미 알려진 몇 가지 고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토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대통령 담화가 2시에 있었는데 그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통근제를 산재보험으로 도입한다는 담화가 2시에 발표됐답니다. 오늘 만우절인 거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발표하는 것들이 다 만우절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 진실한 토론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일 주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두 분의 노무사께서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뇌시혈관 질환 인정 기준에 대해서 공인노무사 신정현 노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 개정안은 뇌심혈관 질환의 상대 인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45% 정도였는데 매년 하락하여 2012년에는 1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고시를 제정하며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고, 셋째로 과로 인정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상 업무 30% 가중의 모습입니다. 넷째는 제자에게 과도한 입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원성이 자자해지자 고용노동부는 노사정과 의사 전문가를 참여시켜 고시 개정 작업을 착수하였고 그 결과물이 도출되어 2013년 2월 15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불승인이 난발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 온 것을 자성하는 의미에서 산재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8-43호를 변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시된 부분은 1조 불상자안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핵심 내용 그렇습니다. 만성 과로는 4주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을 하였을 때 과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된다. 또한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 등은 신체적으로 더 큰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로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과로는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가중된 경우로 인정하되 업무 강도, 업무 환경의 변화, 휴무
근무시간 확보 등을 고려한다고 하며 역시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사가 달린 부분을 고시에 두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둘째, 만성 과로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한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일상 업무를 과연 모호한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과연 고시에서 이러한 생사 여타의 결정 권한을 고시에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면 이 고시가 제정되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고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쪽 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고시 제정 당시의 문제로 이 고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원처분 불승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의 불승인을 내렸는데 그게 소송에 가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는 비율이 약 40%에서 50%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약 10년간의 판례를 연구 분석해서 그 연구 결과가 2005년 11월경에 노동부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을 곧바로 상여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1쪽 박스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적용 시 혼란이 가중되어 오고 있다. 셋째,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로 정하는 것이 평소 과로를 해오던 사람이 30% 이상 과중하게 더 일을 하지 못한 경우나 3일에 미달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넷째,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받으려면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 가중된 경우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일상 업무라는 것이 평상시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 시간을 의미하므로 상시 근로 자체가 이미 장시간 근로로 업무상 과로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경우도 30% 가중 요건을 또 요구한다면 사실상 인정받는 것이 곤란하다. 다섯째,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아니고 같은 법 내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인정하고 또 어느 한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도 혼재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잘못 판단되어진 원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 개선하기보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대로 둔 채 업무 수행 중 뇌출혈 부분 삭제, 과로 기준은 더 엄격하게 가져가고 게다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족쇄도 채웠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로는 평소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여 과로에 시달려 왔을지라도 3일 이상 30% 이상 늘어나지 않은 경우는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았고 만성 과로 역시 3개월 이상 30%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여 왔던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에 몸져눕게 되었는데도 전혀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난 5년 동안 약 4,000여 명의 재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에 처해 있는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시로 위임하는 법칙 개정의 법칙 개정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제 2008-43호 업무상 질병 인증 기준으로는 법칙 개정 고시로서 인정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 불승인 여부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동부 내부 규칙인 고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행정처분의 법률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8-43호 고시는 제정 당시 임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임에도 법규성을 부여하여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점들로 인해서 산재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뇌심혈관 질환자들이 인정받은 그 이유를 따져보면 2007년 산재법 개정 전에는 뇌심혈관 질환자가 약 1년에 1,493명이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법 시행 이후로 약 4,000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되지 못하여 왔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5년간 노동자의 삶은 그 이전보다 더 고단하고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는데 뇌심혈관련 질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고시를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 예고한 것을 보면 업무 수행 중 뇌실내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수행 중 뇌출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고시 전반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시의 일방적 변경으로 초래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업무 수행 중 요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부가 고시로 정하면서 업무 수행 중 요건을 삭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일하다가 쓰러진 근로자의 보호를 스스로 차단하는 조치를 노동부 임의로 어떻게 정하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든 개인이든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돌발 상황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단기 과로, 만성 과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돌발 상황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업무 수행 중 뇌출혈조차도 과로를 요구하여 산재를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의 경우는 단기 과로, 만성 과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던 구산재법 시행 규칙 제39조 별표 1에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뇌출혈의 경우는 대부분 급격히 힘을 쓰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혈압 상승 요인이 급격히 유발되어 터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학적 반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보아야 합니다. 2. 만성 과로를 3개월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60시간이라는 것은 현행 주 40시간제를 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제의 50% 가중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1919년 ILO에서 정한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의 원칙상으로 보아 과도합니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 한도는 주 12시간입니다. 즉, 주 52시간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 60시간을 과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연장 근로를 해온 경우만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총 관계자가 2월 15일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 노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그 2항에서 주당 6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해진다고, 강해진다고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6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고려하겠다는 부분을 두었지만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나 실무적으로 고려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인용한 2005년 노동부 용역 보고서에서 40세 이하의 근로자가 주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 4배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주 50시간 이상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주며 정책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해 주셨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원종욱 교수님께서도 2008년 논문에 의하면 주
주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극심한 과로를 인정하여야 하고 만성 과로는 3개월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일절 반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사항을 보면 고시 내용이 전혀 공지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도 고시 내용을 모른 채 법이 통과되었었고 이번 산재법 시행령 개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과로 기준도 개정 추진에 참석한 몇몇 노총 관계자들 이외에는 정작 개정 고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008년 고시의 일방적 제정으로 뇌심혈관 질환자들이 산재 승인율이 45%에서 15%로 곤두박질 쳤는데 다시 그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관로는 주 6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보다 근로시간이 미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관련성이 강해진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3. 단기관로를 발병 전 일주일 일상업무 30% 가중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업무가 10시간 이상인 사람은 13시간 이상, 일상업무가 8시간인 사람은 10시간 반 이상을 일했을 때 과로한 경우로 본다면 늘상 장시간 과로를 해온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고 평소 과로를 안 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해오던 근로자가 일주일에 30% 가중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 업무라는 모호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여기에 30%가 가중된 경우, 즉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일일 평균 10.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단기 과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산재 부담 때문에 사업주들도 법정 연장 근로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고시한 내용은 그 과로의 기준이 과도합니다. 이름은 고용노동부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나 실질적으로는 불인정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 두렵습니다.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 뒤로 합리화라는 이유로 보상이 나날이 축소되어 왔었고 산재보험료가 절감되었다,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등 경영성과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장기간 중증 요양 환자들에 대해서 강제 퇴원, 강제 종교를 유도하고 퇴원하여 집에서 환자를 돌볼 때는 병원에서보다 더 환자를 돌보는 일이 힘든데도 간병비를 간병비와 이원화하여 간병비를 삭감, 간병비는 30일 기준 상시 간병일 때 200만 원인데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115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가 강제 퇴원을 하거나 강제 종결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4인 이상이라고 산재 유족 보상을 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하고도 명확히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역을 주어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으면 그것을 충실히 정책 과정이나 고시에 반영해야지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뇌신장질환으로 쓰러진 사람들은 대부분 중환자가 되어 의식이 없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분들과 가족들에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